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사는 이야기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자분이 보내주신 이야기 시작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3년 차에 지방에 거주하는 평범한 남자입니다. 저희 집은 남들과 비교해서 가난한 축에 속해 있었습니다. 어릴 때는 크게 느끼지 못했는데 자라면서 점점 친구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 가난하다는 사실을 알았고요. 아버지, 어머니 두 분 다 정말 부지런히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하셨지만 좀처럼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는 경우들이 많아 항상 살림살이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없는 형편에 저와 제 동생 기죽이지 않겠다고 남들 입는 옷, 신발들은 식비를 아껴가면서까지 마련해 주셔서 항상 지금까지도 저는 제 부모님이 정말 안쓰럽고 고맙고 부모님이란 말만 들어도 눈물부터 나옵니다. 그렇게 힘들게 뒷바라지 해주신 덕분에 그래도 서울에 있는 대학을 나와 제 앞가림 정도는 하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직장 거래처에서 제 와이프를 만나게 되었고 거래처 사장님의 딸이었는데 어떻게 매번 부딪히는 일도 많았고 서로 비슷한 공감대를 가지고 있어서 빨리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저와는 반대의 환경에서 자랐다고 했습니다. 외동딸이라 사랑도 듬뿍 받으면서 일찍부터 사업이 안정적으로 굴러가던 아버지 때문에 모자란 거 모르고 살아왔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결혼을 결심하기 전까지 아내와 저희 집의 소득 수준 차이가 나는 게 마음에 걸리고 앞으로 살면서 뭔가 벽 같은 것이 있다고 생각하니 결혼이 망설여지는 게 사실이었습니다. 그렇게 연애만 하자라고 생각하고 만난 지가 3년이 넘어가니 아내가 먼저 결혼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저는 자기 집과 우리 집이 차이가 나서 사실 그게 마음에 걸린다. 자기 부모님께 허락받을 용기가 나지 않는다라고 하니 아내는 자기가 허락을 다 받을 테니 그런 건 신경 쓰지 말자고 같이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으면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도 아내와 연애하는 기간 동안 싫은 것도 없었고 솔직히 저와 다른 넉넉한 환경에서 자란 아내를 보면서 부럽기도 하고 저런 사람과 결혼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흔쾌히 그러겠다라고 대답하고 결혼 준비부터 결혼식까지 부족한 것 없이 처갓집 도움을 받아 일사천리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준비하는 과정에서 지금 제가 다시 돌이켜 생각해보면 부모님께 너무 죄송하고 저도 철이 없다라고 생각되지만 가난한 저희 집을 아내에게 소개해주는 것이 부끄러워 많이 찾아가지도 않았고 상견례와 처음 인사드릴 때 빼고는 저희 부모님께서 아내를 보신 적은 없습니다. 반대로 저는 주말마다 처갓집에 놀러가서 얼굴도 비추고 했는데 말이에요. 너무너무 후회되고 죄송하지만 그때는 저희 집이 스스로도 부끄러웠습니다. 그렇게 왕래도 별로 없이 결혼까지 이어지니 아내가 저희 집을 조금 무시하는 듯한 그리고 특히 저희 부모님에게 너무 편하게 혹은 너무 함부로 대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상황이 몇 번이나 있었습니다. 제 눈앞에서는 크게 티나게 아내가 행동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제 동생 말을 들어보니 이건 선을 넘는 것 같다라는 행동을 많이 했었더군요. 그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먼저 명절에 아내가 저희 어머니께 반말을 했다는 겁니다. 저도 직접 들은 것은 아니고 동생에게서 들은 이야기인데 명절에 차례를 지내고 설거지를 하는 동안 아내가 어머니에게 남의 집 제사에서 나오는 설거지인데 네가 하세요 라고 어머니에게 아내가 말하는 걸 무심코 듣게 되었다고 합니다. 동생은 맞게 들은 게 맞는지 의아해서 보고 있으니 아내가 어머니 손에 고무장갑을 뺏으면서 본인이 하겠다고 밖으로 어머니를 내몰았는데 잘못 들었나 싶어서 넘어갔는데 곰곰이 생각해보니 분명 그때 그런 식으로 어머니에게 반말을 했던 게 맞더랍니다. 저도 처음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내가 어머니에게 그렇게 말할 리가 없다라고 분명히 말했지만 요즘에 들어 아내가 하는 행동을 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지난번 저희 가족 모임에서 아내가 다 같이 외식을 하면서 킹크랩을 먹었었는데 웃으면서 제 이야기를 하더군요. 연애할 때 킹크랩을 처음 먹었는데
그때 어떻게 먹어본 적이 없어서 어버버거리던 이야기를 부모님께 하는 중에 땡땡씨가 어릴 때 가난해서 킹크랩이 처음이라는데 어머님 아버님 개 한 마리도 사 먹지 못할 만큼 가난했었어요? 저는 그때 땡땡씨가 처음 먹어봐서 그랬다던데 전 거짓말인 줄 알았지 뭐예요? 라고 말을 하더군요. 순간 테이블 분위기가 싸해지면서 조용해지는데 제가 얼굴이 화끈거리고 어쩔 줄 몰라서 당황해하시는 부모님을 보고 있으니 화도 나고 그 자리에서 아내에게 소리를 확 질렀습니다. 정도껏 무시하라고 말이죠. 이것 말고도 제가 본가에서 이것저것 저희를 생각해서 부모님께서 챙겨주셔가지고 집에 가지고 오면 정말 아내는 손 하나 대지 않더군요. 명절 후에 저희들 집에서 먹으라고 싸주신 과일이며 떡, 그리고 어머니가 고생해서 하나하나 만든 김치, 전, 튀김도 손 하나 대지 않고 결국에는 썩고 상해서 다 버려버리기가 일쑤이고 부모님께서 오시며 화장품이며 뭐든 주시려고 해도 한사코 마다하면서 집에 가져와도 손 하나 대지 않는다든지. 처음에는 아내가 부모님께서 챙겨주신 옷이며 그런 것들이 취향이 안 맞는 거라 관심이 없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일들이 반복되니 정말 저는 서운했습니다. 저는 처가에서 받아온 거나 뭔가 챙겨주시면 항상 고맙게 생각하면서 다 먹고 나면 장모님께 감사 전화라도 드리는데 제 아내는 한 번도 뭔가를 받던지 도움을 받더라도 연락하는 꼴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쯤 되자 아내가 저희 부모님을 무시하고 깔본다는 생각이 안 들래 안 들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던 와중에 결정적인 문제가 있어서 아내와의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가족 모임이 끝나고 얼마 뒤에 제가 우연히 아내와 장모님이 서로 하는 통화를 듣게 되었는데 둘이서 제 부모님과 제 본가를 흉보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시가가 구질구질한 집안이다. 구질구질한 집 주제에 집안 행사가 많다. 나한테 김장도 시키더라. 살면서 내가 김장을 하게 될 줄 몰랐다 등등. 그리고 제가 가장 참지 못한 내용은 바로 결혼과도 전혀 상관없는 저희 부모님의 외모와 관련된 비하였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젊은 날 공장에서 일을 하시다가 손가락이 하나 잘리는 사고가 있었고 아버지는 야외에서 육체 노동을 하시는 목수이다 보니 햇빛에 피부도 많이 그슬리고 머리숱도 얼마 없으신데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며 같이 마트만 나가도 쪽팔린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저 이야기까지 듣고는 결국 참지 못하고 아내에게 다가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신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아무리 그래도 뒤에서 부모님을 욕하는 건 아닌 것 같다고 소리를 꽥 질렀습니다. 그랬더니 어처구니 없게 아내 입에서 놓친 애들 때문에 우리들이 싸우는 거라며 궁시렁거리며 욕을 하더군요. 저도 아내가 이렇게까지 나오니까 이전에 아내가 무심코 저희 집에 했던 행동들이 전부 저희 집을 무시하면서 했던 행동이었구나 생각이 들면서 저도 아내가 꼴도 보기 싫어졌습니다. 이런 사람이랑 도대체 어떻게 살았나 싶기도 했고 다른 일도 아니고 저희 부모님을 부정하는 건 저 또한 아내 눈에는 하찮게 보이고 구질구질해 보였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니 더 이상 아내와 함께 살 수가 없었습니다. 며칠 뒤에 아내에게 이혼을 하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내도 예상을 했다는 듯이 담담하게 받아들이더군요. 하긴 그렇게까지 욕을 했는데 이혼을 하지 않은들 앞으로 저희 집과 부모님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이렇게 일이 마무리되는가 싶었는데 며칠 뒤에 또 아내 때문에 사단이 났습니다. 장모님과 제 아내가 저희 집으로 찾아와서 깽판을 부렸다네요. 수준 안 맞는 집이랑 결혼을 시키는 게 아니었는데 며느리로서 시어머니 흉을 조금 볼 수도 있는 거지. 그걸 트집 잡아서 이혼을 시키냐는 둥. 이혼년 돼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는 둥. 온갖 행패를 부리고 갔었다고 합니다. 저희 부모님들은 제가 아직 이혼을 한다는 이야기를 드리지 않아 대답 한 번 하지 못하고 어리둥절 하시다가 온갖 욕을 듣고만 계셨다고 하네요. 저도 그 이야기를 듣고는 너무 화가 나서 처갓집에 술을 먹고 찾아가서 난동을 부렸습니다. 그렇게 귀한 금쪽 같은 따님이면 왜 결혼을 시키셨고 그렇게 저희 집에 사는 결혼 생활이 힘들었으면 말이라도 하지 그랬냐고. 왜 말도 안 하고 여러 사람 상처 주고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냐고 소리를 빽 질러버렸고 이미 이혼한 사이에 또 찾아오면
주거 침입이든 뭐든 신고를 할 테니 다신 얼굴 보지 말자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동안 부부 생활을 하면서 집에서는 설거지 한 번, 빨래 한 번 본인 손으로 개본 적 없는 와이프에게 저도 더는 아쉬울 게 없었기 때문에 정말 후련하게 이혼도 했고요. 그렇게 이혼을 하고 나니 저희 부모님께 마음껏 찾아뵙고 인사드릴 수 있어 좋았습니다. 그동안 하고 싶었던 외식도 하고 서서히 저희 가족은 평온한 생활로 돌아올 때쯤 전 와이프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받을 필요 없다고 생각했지만 또 피할 필요 없다고 생각해서 받았더니 아주 차분한 목소리로 얼굴 한번 보고 싶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집 근처 카페에서 만나기로 하고 먼저 도착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전 와이프가 그간 확 나이 들어버린 듯 생기 없는 얼굴로 제 앞에 앉더군요. 왜 보자고 했냐고 시간 없으니 할 말만 했으면 좋겠다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오른손잡이던 여자가 왼손으로 커피잔을 잡고 있더군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있는데 갑자기 눈물을 뚝뚝 흘리며 미안하다고 사과를 시작하더군요. 당황스러웠지만 우는 그 여자를 앞에 두고 그저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더니 진정이 됐는지 저에게 말하더군요. 저와 이혼하고 난 후에 자기에게 큰 사고가 있었다고요. 누구를 탓할 수도 없이 온전히 자신의 잘못으로 일이 일어났는데 그 결과로 손가락 하나를 잃었다고 하는 겁니다. 정말 오른손에 있는 손가락 중 하나가 자리에 없더군요. 어쩌다 이렇게 되었냐 물으니 늦은 밤 술 한잔 마시고 음주운전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때까진 괜찮았는데 무슨 정신이었는지 자기 손을 문틈에 둔 채 차 문을 닫아버렸고 난리가 한번 나고 붙여보려고 수술도 했지만 너무 망가져버려서 불가능했다고요. 그렇게 손가락 하나를 잃고 나니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동안 자신이 저희 엄마에게 내뱉었던 말들이 아주 못된 말이고 미쳤었다고요. 그러면서 울며 빌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살자고 하는 것도 아니라면서 그저 상처받았을 당신 가족들에게 정말 사죄하고 싶어서 이렇게 찾아온 거라고요. 자신이 같은 아픔을 겪어보니 알겠더랍니다. 주변의 시선만으로도 주눅들고 죽고 싶은 마음을요. 그렇게 그 여자는 사과를 하고는 돌아가더군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참 여러 가지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람 인생이라는 게 참 알 수 없다고요. 우리 어머니의 빈 손가락을 볼 때마다 눈물이 차오르고 마음이 무너지곤 했었는데 이젠 어머니의 빈 손가락을 볼 때마다 또 한 사람이 떠오를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이런 결과를 바란 건 아니었지만 정말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그 누군가가 있긴 한 건지 천벌이 이렇게도 내려지는구나 싶었습니다. 열심히 착하게 살아야겠다는 다짐도 함께하게 됐고요. 저는 이제 그동안 고생하신 부모님을 위해서 열심히 효도하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였고요. 우리 사는 이야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